잠깐, 돈 계산 좀 해볼까? 1,000원짜리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바꿔드릴게요. 평범한 추석 명절 저녁 시댁에서 벌어진 고스톱 한 판. 돈을 바꾸려고 지갑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갑 사이로 살짝 보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본 한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거든요. 이분이 내 어머니야? 네, 맞아요. 제 친어머니세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30대 직장 여성 윤지연에게는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는 소중한 사진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추억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이 불러온 기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두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믿기 어려운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윤지연은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윤정순이었죠. 어머니와 지연은 그저 평범한 모녀 사이가 아니었어요.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매 같기도 한 그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지연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얼른 씻고 와. 엄마 고마워. 정말 사랑해.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죠. 다른 집에서는 쑥스러워할 법한 말들을 지연과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요. 어머니는 지연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어요. 미용사로 일하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기이한 습관이 있었어요. 매년 생일이 되면 케이크에 촛불을 하나만 켜고는 눈물을 흘리곤 했거든요. 엄마, 왜 촛불을 하나만 켜는 거야? 그리고 왜 우는 거야? 지연이 어릴 때부터 계속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좀 그런 날이야. 우리 지연이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이유를 끝까지 알 수 없었죠. 그래도 지연에게 어머니는 세상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어머니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사랑해주는 게 미안한 일인지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인데 말이에요. 엄마, 미안해할 게 뭐 있어? 나도 엄마 너무 사랑하는걸. 이렇게 대답하면 어머니는 더욱 눈물을 글썽이곤 했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지연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감동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죠. 어머니와 지연은 정말 닮은 구석이 많았어요. 똑같이 웃고 똑같이 울고 똑같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말투까지 비슷해서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 어머니가 지연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모두 어머니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연은 결혼을 미루고 있었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지연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곧 무서운 병마가 찾아올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어머니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연이 32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가 식사 후에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를 찾았거든요. 엄마,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요즘 너무 자주 아프잖아.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소화제 먹으면 금방 나아져. 하지만 소화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점점 밥을 적게 드시기 시작했고 얼굴도 야위어 갔습니다. 그래도 지연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죠. 미용실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보면 예전과 달리 자주 허리를 펴며 휴식을 취했어요. 손님들은 정순이 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 정말 병원 가자. 나도 같이 갈게. 지연이 여러 번 권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연이 걱정할까봐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거든요. 지연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니 화장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은 119에 신고하고 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그때부터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각종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린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기 위암이었죠.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치료하면 나아질 거야. 포기하면 안 돼. 지연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플 거야. 그동안 우리 행복했잖아. 그걸로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지연은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붙어 있기로 했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결혼 계획도 미뤘습니다. 박민수는 이해해 주었지만 지연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고생만 했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져서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지연은 매일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해. 혼자서 참지 마.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지연을 걱정했어요. 자신이 더 아픈데도 딸이 상심할까봐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너무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나도 미안해. 효도 못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늘 지갑에 넣고 다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지연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지연은 그 사진을 자신의 지갑에 넣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꺼내보려고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몇 달 동안 지연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박민수는 그런 지연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재촉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지연아, 천천히 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민수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없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민수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결혼식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가족들이 지연을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 고정민은 첫 만남부터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딸이야. 외로워하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정미의 말에 지연은 울컥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연에게 큰 힘이 되어준 건 형님 배선이었습니다. 선이는 지연보다 10살 위였지만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통했어요. 지연아, 나 진짜 여동생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우리 앞으로 자매처럼 지내자. 선희의 밝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지연은 시댁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지연이 외로워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나눠 먹자며 불러냈죠. 형님, 이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제 진짜 가족인데. 선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도 점점 선희를 친언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을 때
지연은 걱정이 많았어요. 시댁 명절이 처음이라 긴장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연아, 너는 그냥 편하게 있어. 언니가 다 알려줄게. 선희는 지연을 부엌으로 데려가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전 부치는 법부터 나물 무치는 법까지 친언니가 동생에게 가르쳐 주듯이 말이죠. 형님, 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 같이 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취향이며 명절 음식 준비하는 순서며 살림하는 노하우까지 선희는 아낌없이 알려주었어요. 지연아,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며느리들을 딸처럼 아끼시거든. 네. 저도 느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시댁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야.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면 돼. 선희의 말대로 박가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모두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고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민은 두 며느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무척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보면 정말 자매 같아. 이렇게 잘 지내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지연과 선희의 우정은 계속 깊어져 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아이들 옷을 사러 쇼핑을 다니기도 했죠. 때로는 카페에 앉아 여자들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정말 친동생 같아. 저도요, 형님. 언니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제 진짜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지연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으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져 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맞은 세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시댁 명절 준비에도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선희와 함께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지연아, 올해는 정말 수월하게 준비가 끝났네. 역시 손발이 맞으니까 일이 빨라. 선희가 마지막 잡채를 그릇에 담으면서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도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시댁 명절이 이제는 정말 친정같이 편안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은 거실로 모였습니다. 정미가 먼저 제안했어요. 오늘은 다들 일찍 올 수 있어서 좋네. 오랜만에 고스톱 한 판 어때? 좋죠, 어머니. 저도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요. 민수가 대답하자 선희도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 예전에 고스톱 치던 게 언제야? 지연이도 할 줄 알지? 네,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많이 했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하자 정미가 화투를 가져왔어요. 오래된 화투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상태가 좋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돈은 적당히 하고 네 사람이 앉아 화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하는 고스톱이라 긴장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라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 피 7장. 선희가 신나게 외치자 정미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오늘 선희가 운이 좋네. 오늘은 내가 호구 되겠어. 이런 식으로 몇 판을 치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너 오늘 운이 없네. 계속 지고 있네. 민수가 놀리자 지연이 볼을 부풀렸어요. 오빠가 자꾸 흔들어서 그래. 다음 판에는 내가 이길 거야. 그때 정미가 화투패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돈 계산 좀 해볼까? 1,000원짜리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지연의 앞에 5,000원권이 몇 장 쌓여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1,000원짜리 지폐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연만 큰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바꿔드릴게요. 지연이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를 찾는 동안 사진이 살짝 보였어요.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일이었죠. 그런데 선희의 시선이 지연의 지갑에 머물렀습니다. 지갑 사이로 보이는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거든요. 지연아, 그 사진.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는데 지연은 이미 지갑을 닫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사진이요? 아니야.
잘못 본 것 같아. 선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돈을 바꿔주고 나서 게임은 계속되었지만 선희의 마음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어요. 계속해서 화투에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여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선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선희의 머릿속에서는 그 사진이 계속 맴돌았어요. 흑백 사진 속의 여인, 그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누구일까요? 게임이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이상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그 사진이 신경 쓰이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선희는 밤새 뒤척이면서 그 사진 속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사진 때문에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밤새 뒤척였어요. 선희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하지만 정미의 걱정은 그치지 않았어요. 평소에 건강하고 밝은 선희가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도 부엌으로 나오면서 선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지연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선희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멍하니 있었고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부엌에는 세 여자만 남았어요. 정미는 여전히 선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선희가 아픈 것 같으니까 좀 쉬라고 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지연이 나서자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연아, 혹시 어제 내 지갑에 있던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봤어요. 사진이요?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고스톱 칠 때 내 지갑에서 흑백 사진이 보였거든. 그 사진 말이야. 지연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엄마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순간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 사진이 지연의 어머니였구나. 그런데 왜 자신이 이렇게 그 사진에 마음이 끌렸을까요? 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선희의 간절한 부탁에 지연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서 선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사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찍은 거거든요. 선희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 사람과 똑같았거든요. 이분이 내 어머니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선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연과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선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미가 당황해서 선희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선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형님,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도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 사진을 보고 왜 형님이 이렇게 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참을 운 후에야 선희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이분이 정말 내 어머니야? 네, 맞아요. 제 친어머니세요. 선희는 다시 한번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분은 내 친어머니야. 내가 9살 때 잃어버린 우리 엄마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님, 무슨 소리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이야.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못 알아볼 줄 알아. 아무리 오래됐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야. 선희의 절규 같은 말에 정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두 며느리가 친자매라는 뜻이었거든요. 선희야,
정말이니? 확실한 거야? 네, 어머니. 틀림없어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예요. 선희는 사진을 놓지 못한 채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가 진짜 자매였구나. 선희의 고백을 들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형님이 친언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확실해요? 혹시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은 아닐까요? 지연의 간절한 물음에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지연아. 절대 틀릴 수 없어. 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매일 밤 꿈에서 봤던 얼굴인데. 선희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특히 그 따뜻한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정민은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선희야, 천천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선희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9살 때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엄마를 너무 구박했어요. 매일 잔소리하고 뭘 해도 잘못했다고 혼내고 엄마는 그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 집을 나가신 거죠.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셔서 계속 저를 찾아오셨어요. 담 너머로 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셨죠. 선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면 화를 내셨어요. 죽은 년이 왜 자꾸 나타나서 집안을 망치려 하느냐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엄마 만나면 죽는다고 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셔도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선희는 자책하는 마음에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두려워서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마지막에 엄마가 오셨을 때도 할머니가 삼단봉을 들고 나가서 쫓아내셨어요. 다시 나타나면 정말 죽여버린다고 하시면서 그 후로 엄마는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딸을 찾으러 갔는데 거부당했던 그 아픔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매년 생일마다 우셨구나. 지연이 중얼거리자 선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 엄마가 매년 생일마다 촛불을 하나만 켜고 우셨거든요. 이유를 물어봐도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형님을 그리워하셨던 거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자매.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를 혼자 고생하게 한 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지연이 선희를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미도 눈물을 흘리며 두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너희 둘이 진짜 자매였구나.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 선희와 지연은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눈매, 똑같은 웃는 모습, 심지어 말투까지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자매였구나. 그러게.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은 운명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헤어졌던 자매가 시댁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생 외동으로 살아온 지연에게도 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선희에게도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하루였어요. 아침이 되자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오늘 엄마한테 가요. 같이 인사드려야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십 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뵙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날 용서해 주실까? 그때 숨어서 못 본 척했는데. 형님, 엄마는 평생 형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정미에게 사정을 말하고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선희는 계속 떨었어요. 지연이 선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납골당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자 선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저 선희예요. 엄마 딸 선희. 그때 무서워서 숨었던 바보 딸이에요. 지연도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매년 생일마다 우셨는지, 왜 그렇게 슬퍼하셨는지, 언니를 그리워하셨던 거죠. 두 자매는 어머니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함께 살아갈게요.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을게요. 선희가 간절하게 말하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납골당에서 돌아온 후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아버지에게도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아버지, 놀라실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지연은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선희가 어머니의 첫째 딸이었다는 것, 시댁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가 만나보겠다. 다음날 지연은 선희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선희는 긴장한 채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선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순이를 닮았구나. 특히 눈이. 그리고 선희를 품에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얘야, 내 아내의 딸이니까 내 딸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아버지, 지연이 엄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어. 아버지의 말에 선희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날부터 두 집안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선희의 아이들도 지연을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연의 아버지는 선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정미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좋네.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민수와 선희의 남편도 처음엔 놀랐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두 자매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네. 정말 특별한 인연이야.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준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지연의 아버지와 만난 지 며칠 후 선희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결혼 후 잘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 선희예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야, 웬일이니 갑자기. 아버지,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날 선희는 오랜만에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아버지도 많이 늙어 있었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정순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를 어떻게 찾았어? 선희는 차근차근 지연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재혼해서 딸을 낳았구나. 네. 그런데 아버지,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위암으로. 아버지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선희의 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때 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힘들었겠지만 엄마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선희는 아버지에게 지연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여동생이에요. 엄마가 낳은 둘째 딸이고요. 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이를 닮았구나. 너도 그렇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는 선희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선희야. 너 같은 딸을 둬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선희는 친아버지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 선희가 지연에게 말하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이렇게 선희의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정리되면서 두 자매는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연과 선희는 함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매임을 확인한 후 늘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찍지 못한 가족 사진을 대신해서라도 둘만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자, 자매분들 좀 더 가까이 붙어서 서세요. 정말 닮으셨네요. 사진사의 말에 두 사람은 웃으며 어깨를 맞대고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매 같았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똑같아서 신기할 정도였죠.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고 두 자매의 밝은 미소가 사진에 담겼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지연과 선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야겠어. 지연이 말하자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 사진 옆에 우리 사진도 넣자. 두 사람은 각자의 지갑에 어머니 사진과 함께 새로 찍은 자매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지갑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 그날부터 두 자매는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녔습니다. 쇼핑을 갈 때도, 카페에 갈 때도, 시장을 볼 때도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면 당당하게 말했죠. 네. 저희 자매 맞아요. 친자매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평생 외동으로 살다가 이제야 진짜 언니와 동생이 된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명절이 다가오자 두 집안은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도 함께하고 선희의 가족과 지연의 가족 그리고 정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우리 정말 큰 가족이 됐네. 정미가 흐뭇하게 말하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선희의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생긴 것을 무척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이모랑 엄마가 진짜 자매라니 신기해요. 그러게.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지연의 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희와 지연의 어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는지, 두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에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선희와 지연은 예전보다 더욱 손발이 맞았습니다. 진짜 자매라는 걸 안으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지연아, 간 좀 봐줄래? 네, 언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 가족 같아. 예전부터 자매 같더니 정말 자매였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미가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 보면 정말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그래요, 어머니.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지연이 대답하자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우린 원팀이야. 갑자기 선희의 둘째 아들이 외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한 팀 같은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두 자매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지연의 아버지와 선희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말이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왔어요.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었어요. 선희도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둘이 서로를 찾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아갈게요. 지연의 아버지는 어머니 영정에 깊이 절을 올렸어요. 정순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큰 가족으로 만들어줬구나. 그날 이후로 두 자매는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지갑 속 사진을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 주셔서. 지연과 선희는 지갑 속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인연을 평생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